김장호 시장. 이승환 형님보다도 어리드만 김장호. 69년생. 그때 그 조현웅 앵커가 국민이 뽑았으면 뽑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맞습니다. 네. 12월 행사 다 잘라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생업이 힘듭니다. 허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기형까지 수고당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을 내야 됩니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게 뭐야? 진짜. 아니 실제로 진짜 그 행사하는 친구들 행사 다 없어졌대. 행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송년 행사가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네. 송년 행사가 없으면은 그냥 골목상권은 송년 모임이 자체가 말라버려요. 네, 저희가 계속 그 비상계엄 이후의 연예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 사이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방송인 김어준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수 이승환 씨, 소녀시대 유리 씨, 뉴진스, 뭐 봉준호 감독 여러 연예인과 이름들이 지금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가수 이승환 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막 그 CIA에 신고하자 막 그 난리치는 난리예요. 거지. 진짜 네. 팩트 체크도 살짝 해드릴 텐데 탄핵 찬성 리스트에 오른 가수 이승환 씨가 나 여기 말고 차라리 블랙리스트에 올려줘 이렇게 되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승환 씨가 당장 이틀 뒤 내일 모레입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때 구미에서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 행사장 주변에 저렇게 현수막이 걸립니다. 보수단체에서 취소 요청 막 전화 가고 항의 집회 하겠다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만약에 하면 서울과 대구에서 다 구미로 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결국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네? 취소됐어? 네. 이승환 씨가 인생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 각오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대관 불허 이유가 이틀 전인데 안전상의 이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굴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성공의 경험을 주는 겁니다. 이겼다고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댓글도 기사 댓글이 막 달리는데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12월 공연이라는 거는 한 7월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대관 절차 그 전부터 사전 준비가 돼야 되는데 7월 말에 이미 대관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였는데 구미시에서 이번에 공연장 내에 안전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라.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요청을 아니 합니다. 북한이야? 지금 보이시죠? 기획사 대표랑 가수한테도 사실 이거 계약 당사자가 가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수한테도 서약서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아니 북한이냐고. 아, 북한보다 더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다 이승환 씨가 서약 의사가 없다고 밝혔거든요. 결국에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북 구미에서 이승환 씨가 왜 나 정말 최고의 인생 공연 만들어 보겠다 했냐면 전석 매진됐어. 1200석. 아, 진짜. 근데 구미뿐만 아니라 각계 전국에서 오겠다고 해가지고 매진 사태가 난 건데 이렇게 오늘 오전에 취소가 통보가 되다 보니까 기차표, 숙박 예매권 아예 모조리 날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미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승환 씨가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한 음악인이 공연 직전에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구미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 자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관객들 피해 보는 거죠. 네, 일단 1200명 이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승환 씨는 이 공연 하나 준비하면 그냥 잠에서 깨가지고 그냥 그날 가면 되니? 그거 아니죠. 준비하고 스태프들하고 연습하고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열받는데 이거는. 아니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이냐면 계엄 내란이 무위로 돌아가고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야.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핑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승환 씨는 그 무대에서 공개 발언한 이후 사실 살아온 인생 이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다 감당할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핵심은 뭘까?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령 뭐 보수단체가 뭐 탄핵 어쩌고 반대 뭐 어쩌고 하여튼 걸었다고 쳐. 전 국민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탄핵 찬성이 80%가 넘고 온라인에서 막 떠드는 숫자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 선생님 그저 협박하는 애들을 계엄 처벌해야죠. 찬성. 너무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미시 측에서 이건 온당한 공연인데 왜 니들이 막냐 한다면 인원 동원해서 다 질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의 문제 핵심은 구미시 측에 있는 거예요. 구미시 측에. 네. 왜? 아니 콘서트를 하겠다는 가수에게 서약서를 써라가 이게 진짜 그거는 북한이란 얘기예요. 너 정치 발언하면 안 돼, 안 한다고 서약서 써. 이승환은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한류가 융성한 게 DJ 때부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다못해 박근혜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박근혜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정부 지원금을 명단 정해서 얘네들은 안 주겠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명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서약서까지 받으면 어느 정도 악성인 행동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 채널 A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뉴스 뒤져보세요.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내가 쭉 뒤지면서 지금까지 보다가 올라오는 건데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수단체들이 반발을 해서 공연이 무효해졌다. 이거야. 그냥 안전상의 이유 딱 이거. 그러니까 시 측이 뮤지션에게 예술가에게 서약서 받아갖고 정치 발언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이 행위에 대한 언급도 문제 제기도 없고 비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선생님, 얼마나 잘못된 그들이 행동이에요. 맨날 하는 방식이 뭡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발생시킨 애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해왔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로 위험한 요소라면 걔네들을 솎아내야지 왜 이승환을 솎아내냐고. 그러니까 새삼 이제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것들이 계엄을 성공시켰더라면 진짜 어떤 일이 끔찍하지. 벌어졌을까? 아마 모든 공연에 앞서 유신 때부터 대통령에게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거고 모든 연예인들은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연에 동원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류라는 게 자체가 이제 끝장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쩌면 이 기사를 보도하는 이 매체들이 어쩌면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을까? 가수에게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서약서 쓰지 말라는 거. 심지어 이건 정치 발언도 아니에요. 정치 발언이 되려면 어떤 정당 편향적 그렇지.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계엄이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 표현인데 이거는 한국인의 80%는 지금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 상황 앞에서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대응 아니에요. 근데 언론은 이 균형이란 이름하에 이승환 공연 찬성 반대 이렇게 싣고 있다고. 끔찍한 세상이에요. 이 모든 게 내란 잔당들로 보여요. 잔당이죠. 네, 내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기사도 그렇게 쓰고 구미시 측의 행동도 보면 와 이렇게 뻔뻔한 시장 인터뷰 저 시장의 기자회견 한 거 있었거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현수막 같은 거에 김장호 시장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아주 내가 멸문지화 시키겠다고 막 도배를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럼 시장실 문 닫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시장실 문 닫아야 네. 될 거 아니야.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맞지? 네.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김장호 시장. 이승환 형님보다도 어리드만 김장호. 69년생. 그러니까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해서 일단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묵과하고 그러면 이번에 어렵게 목소리를 낸 탄핵 찬동의 명단에 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뭐 광고 불매운동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사실 그 활약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않아. 그 숫자가 몇이나 되냐고. 없어요. 그 이상한 정신과 일베들이 네. 해봐야 태극기 부대들 대봐야 다 합쳐서 동양도 못 치는 숫자인데 네. 이들이 떠드는데 또 그 동조해주는 언론들이 그냥 실어준다고. 아, 선생님 이거는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네. 제가 이걸 좀 뉴스를 정리하다가 네. 현재까지 벌어진 이 내란 과정 중에 인상 깊은 베스트 월드 세계, 진짜. 월스 월드 세계 기억나는 거 한번 떠올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워스트 워드부터 떠올려 봅시다. 네. 난 가장 끔찍한 게 나경원 의원 발언이에요. 아, 우리가 다뤘죠. 뭐 민주당 그 얘기 말고 아, 그 같은 말고?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아직 법적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아, 내란이? 예. 아니 그러면 그럼 본인은 판단 능력이 없어? 본인은 생각할 능력 없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이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의사당에 총 들고 개헌권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아직 법적 판결 난 거 아니잖아요라는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이 전직 판사였다는 판사 놀라운 사실. 아, 월스월드 2가 전주혜라는 국힘당 의원이 있어요. 이번엔 아니고 이 전 의원. 이렇게. 근데 유혈 사태도 나지 않은 게 뭔 내란이냐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럼 뭐 죽어야 그때서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간신히 의원들이 방지를 했는데 아니 안 죽어서 아쉽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판사 판사야. 출신. 와. 그리고 이런 말 동조한 사람들이 홍준표, 전원책 이런 사람들이야. 유혈 사태도 안 벌어지는데 무슨 내란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검사 출신. 예. 그리고 윤상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전 국민이 다 알 텐데
야, 재서봐.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국민들 오히려 의리지키는 게 표 더 돼. 하나 더 있어요. 김상욱 의원이 국힘당 의원인데 의사당 앞에서 이 탄핵을 찬성해야 됩니다고 1인 시위를 하니까 다가가서 기자들 다 든 데서 이렇게 말했어. 야, 조기 대선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탄핵 안 돼. 오로지 유불리 하나. 오로지 이익과 손해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지 내란이라는 이 국가적 위기 상태에 대해서 소위 다선 의원이라는 윤상이란 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이거를 응징할 수 없다는 게 나 정말 너무 미치게. 내 이 선거구에 어떤 게 이익이냐 손해냐 단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국민 뭐 없어. 없어. 나라 국민이 없다니까. 근데 이런 자들을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부정선거라고 하려면 각 지역구마다 그 수많은 모든 당의 종사원들과 선거관리사원들 몇천 명을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안내하고 웃을 텐데 네. 어쩌다 운명의 장난으로 이것들이 권력자가 됐어.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력자다. 이것들을 뿌리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자, 베스트 월드로 기억에 남는 개인적인 네. 거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세 가지만 뽑아볼게. 하나는 아직 과정이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탄핵이 성사된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러분들 미뤄뒀던 송년회 나가셨죠. 14일 날 나도 진짜 뭉클했어. 네. 이게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다독이는 예? 진짜 일상 언어인데. 어떤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와. 무게와 힘을 가졌던 네, 발언.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또 하나 MBC 뉴스데스크가 매일매일 클로징 멘트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조현웅 앵커가 네. 한 일주일쯤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국민이 뽑았으면 뽑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여러 집회를 보도하는 과정 중에 시민 발언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섬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굉장히 느낀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여대생이던데 젊은 청년 대학생인데 마이크를 대니까 우리는 그저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 네. 이 얘기의 맥락이 뭐냐. TV만 틀면 아저씨들이 나와서 MBC대 청년들 응원봉 들고 나와주는 거 고마워요. 너무 대견해요 하고 칭찬한다 이거야.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가 원해서 이 시위에 참여한 건데 아저씨들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저씨 된 입장, 어른 된 입장으로서 그 젊은 친구들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주니 얼마나 고맙냐, 얼마나 대견하냐 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런 칭찬이 너무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나라를 구하러 나온 거예요. 이 네. 말하는 거. 정말 속이 깊은 생각이다. 네.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각자 아마 뇌리에 남는 많은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태도 언젠간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수 국민이 이렇게 무도한 권력에 대해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굴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국민의 뜻이 저버려진 적은 없어요. 네.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조진웅 씨는 맞아요. 그야말로 진짜 명확한 언어로 예. 목소리를 세게 냈더라고요. 21일에 윤석열 탄핵 집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 영상을 보면은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면서 폐악질, 내란 수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함께 싸우겠다, 함께 하겠다. 네.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뭔가 그 그다음에-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예, 저 진짜 그 이번에 하면서 CIA 선배님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CIA 아까 뭐 하신다고 했죠? CIA가 2018년에 JTBC에서 이미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좀 나왔었는데 아니- 지금 뭐 IU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계엄 사태에 동조한 연예인들을 저렇게 CIA에 신고를 하자면서 동조 글들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사람들 논리는 반미주의 집회,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반미주의 집회를 하는 연예인들이에요. 이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를 하면은 미국에 입국이 안 된다, 비자를 거절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동조글이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2018년에 JTBC에서 이거 팩트 체크를 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당시에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네. 비자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니라 국무부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팩트 체크가 벌써 돼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분별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몇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극기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죠. 그래. 불쌍해. 네. 불쌍하긴 한데 이런 불쌍한 것들의 하나가 어떻게 흘러 대통령까지 돼서 그렇지. 대통령 부부가 뒤에서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이 네. 지금 뭐 미국 못 가지 뭐 일본에다 고발하지 미국에다 고발하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빨리 체포를 해서 수사단이 이들을 처참히 이러고 네. 동조 세력을 좀 광범위하게 일망타진을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